안녕하세요. 들꽃 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입니다. 저희 들꽃 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은 여러분들의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헬리아 대품 군생 분갈이를 하다 자구들을 다 떨어뜨려서 해체쇼를 했던 그 헬리아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말려두었더니 뿌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늘은 화분에 앉혀주려고 해요. 근데 물이 많이 빠지고 지금 뿌리는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아 14두였는데 지금 이렇게 모주였던 아이예요. 모주였던 아이인데 뿌리가 지금 굉장히 왕성했었는데 조금 아깝지만 뿌리를 잘라서 새 뿌리를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뚝 잘랐습니다. 뚝 잘라서 손질을 좀 하고요. 깨끗하게 혹시라도 어디 뭐 잘못돼 이렇게 균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고 아주 깨끗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서 살균 소독도 하면서 뿌리 나는데 도움이 되는 밝은제 루톤가루를 발라주고요. 바람이 통하는 반 그늘에 실온해서 이 아이들을 한 4주 정도 두면 수분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배수층을 만들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마사를 깔아주는데 저는 마사 대신 이렇게 큰 화분을 쓸 때는 휴가토, 난석이라고 그러죠. 난석이 마사토보다 가볍기 때문에 난석을 굵은 거를 맨 아랫부분에 깔아주고요. 그 위에다는 조금 더 가늘은 휴가토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굵은 난석 사이사이에 그 공기층을 형성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양토를 채워준 다음에 심어주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배양토는 저는 마사와 상토의 비율을 한 7대 3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배합을 했어요. 마사, 상토, 그리고 수분을 위해서 펄라이트, 그리고 산야초, 녹소토, 저곡토, 뭐 산야초나 녹소토, 저곡토 같은 건 많은 비율은 하지는 않고요. 전체 다 해서 한 10% 정도 비율만 넣어요.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여린 아이들을 심을 때는 저는 질석이나 에스라이트 비율을 좀 높이고 마사 비율을 좀 빼죠.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흙이 부드럽기 때문에 여린 뿌리가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한 4주 정도를 선선한 그늘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수분이 빠졌어요. 수분이 빠지면서 아래 입장이 이렇게 하엽이 됐고요. 뿌리는 송송 나기 시작을 했어요. 뿌리가 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대로 앉혀줄 건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맨 아랫부분에 있는 입장에 수분으로 연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나기까지 뿌리가 나서 뿌리로 물을 빨아 올리기까지는 아래에 있는 입장의 수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입장들은 수분을 다 빼앗기고 하엽으로 이렇게 마른 잎으로 남게 되죠. 이렇게 처음 나는 여린 뿌리들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거친 마사우에 앉혀주기보다는 이렇게 코코피트나 질석이나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살짝 올려주시고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것도 이 여린 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엽 정리를 다 해주면서 뿌리들 난 아이들을 심어주는데 제가 요번에 실수를 했다 싶은 게 분갈이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먹어서 빵빵하게 물 먹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수분이 빠졌을 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저거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빵빵하게 물 먹은 상태의 아이들을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어먹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이 자구들이 달려있는 그 여린 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우수수 쏟아지게 됐었는데요. 지금
분갈이를 할 때는 조금 더 수분이 빠졌을 때 심어줘야 얘네들이 물이 고파서 빨리 살아나기 위해서 빨리 뿌리를 내려서 빨리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이 살아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급한 마음에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물이 잔뜩 머금은 애를 분갈이 하려고 뜯었던 게 제가 실수였습니다. 한 몸에 14두 군생이었는데 지금 이게 또 사이즈가 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꽤 큰 사이즈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14개를 다 따로따로 심어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몸이었지만 지금은 다 각자의 몸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래도 큰 화분에 같이 몇 개를 군생으로 좀 심어줄까 하고요. 좀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같이 몇 개를 심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시 따로 분리해서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물이 다 빠져서 푸르댕댕하게 됐는데 요 아이들이 뿌리가 나고 좀 이제 다시 자리가 잡히고 하면 다시 또 물들게 되지요. 뿌리가 지금 많이 났어요. 아랫잎장들은 다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죠. 좀 뿌리가 긴 아이들은 좀 잘라줄 거고요. 이렇게 하엽하고 자른 부위는 밝은제 루톤가루를 좀 발라주고요. 저는 뿌리가 나야 되는 그 아래로 이렇게 뿌리 부분에는 밝은제 루톤가루를 뿌려주고요. 윗부분에는 뭐 루톤가루가 아니고 그냥 마데카솔 정도로 그냥 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몸은 아니지만 이제는 한 몸은 아닌데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주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또 이제 뿌리 내리고 자라다 보면 또 자구가 나오든지 해서 또 더 많이 길어지면 그때 따로따로 또 다시 한번 심어주더라도 너무 아쉬운 마음에 지금 같이 이렇게 한번 심어보고 있는데 모둠 군생이라고 해야겠지요. 사실 번식을 위해서는 한 몸 군생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따로 떼어서 이 아이들을 따로따로 심어주는 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뿌리에서 엄마가 주는 그런 수분과 영양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기 스스로 영양 공급을 하면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야 또 자구가 생기고 하는 것도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아쉬웠지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찍어? 지금 7개의 아이들을 한 집에 이렇게 옹기종기 심어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꽤 큰 사이즈의 아이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 놓는 것도 좀 공간도 그렇고 좀 무리긴 하지만 저의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심어봤고요. 지금 이제 위에 마사로 살짝 복토를 해줄 거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뿌리도 잘 내리고 여기서 또 예쁘게 물들어서 또 자구도 내고 이렇게 이쁘게 잘 살아보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이 아이들을 심어봤습니다. 헬리아도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죠. 지금은 물이 좀 다 빠져서 연두연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참 물들었다가 또 성장할 때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힘겨울 때 물이 좀 빠져서 그러긴 한데 헬리아가 자구 번식도 잘 되고 물듬도 예쁘고 굉장히 또 대품으로 잘 크기도 하고 아주 매력적인 창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창 종류도 하도 종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헬리아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대품으로 성장을 해서
거기에서 또 자고까지 이렇게 한 식구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었는데, 제가 키워보면서 느낀 게 헬리아는 좀 키우기가 무난하고 강한 품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다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창종류를 여러 가지를 취급을 하면서 키워봤지만 요 헬리아는 저한테는 참 기쁨을 많이 줬던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뿐이 아니라도 다른 아이들도 또 헬리아가 있는데, 헬리아가 강하게 크게 뭐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잘 자라고 무난하게 키울 수 있었던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뭐 창 종류가 이제 거의 다 수입되는 것도 많고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헬리아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하기야 요즘에는 이름도 많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손님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많은 다육이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세요? 그러는데, 사실 다육이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름 외우기도 바쁜데, 또 관심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름이 외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히 창 종류는 얼굴을 봐도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얘가 갱지 이름이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기도 한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 어디에서 보니까 치매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외국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저희 다육이 이름 외우다 보면 치매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다육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그 심은 위에다가 이제 마사로 복토를 해줬는데요. 마사를 위에다 복토를 해주는 이유는, 이 다육이 배양토에 보면 코코피트라든가 질석이라든가 이렇게 가벼운 아이들은 바람결에 날리기도 하고 물이 주면 위로 뜨기도 하는데, 마사로 복토를 해주면 그게 위로 뜨거나 날리거나 하는 일도 없고요. 그냥 보기에도 좀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토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따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제 손보다 훨씬 크죠. 지금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좀 자그마한 아이들도 있고, 지금 요거를 이렇게 풀분에 다시 한번 좀 심어줘야 되겠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배양토를 올려놓고요. 이 화분도 여기 이제 저는 여기 풀분에다가는 위에다가 마사로 복토를 안 해주고, 요건 이제 작기 때문에 S라이트로 복토를 해줄 거거든요. S라이트로 복토를 하는 이유는, 뭐 S라이트는 마사보다 좀 가벼워서 조금 흔들림에 이제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S라이트는 이게 황토 볼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해서 입장에 상처가 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부드럽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복토를 해주고 가운데다가 살짝 코코피트를 올려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뿌리는 났는데 이 하엽진 아이들이 이 아이를 살린 거죠. 수분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엽으로 이렇게 지어 있는 애들은, 그리고 여기 뿌리가 송송 많이 났어요. 살짝 코코피트를 살짝 올려줘야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뿌리들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에서 지금 바로 물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 주시면 안 되고 한 3주나 4주쯤 지나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좀 더 이제 많이 내렸을 때 물을 주시는데, 뿌리를 좀 더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자리 화분이 묻을 정도만 살짝 물을 묻혀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화분에다가, 요건 작기 때문에 제가 휴가토 안 쓰고 마사, 굵은 마사, 중마사예요. 중마사를 깔고 이렇게 배양토를 채워주고요. 이제 화분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배수층은 만들어 주시는 게, 뭐 특별히 배수층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화분 정도는
뭐 물 빠지면 흙이 이 배양토가 어차피 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물 빠지면 잘 되고요. 이렇게 S라이트로 복토를 먼저 해주고요. 나중에 해주다 보면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먼저 해주고 이렇게 가운데는 코코피트 얹을 자리를 제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코코피트를 살짝 얹어주고요. 거친 마사보다는 부드러운 코코피트가 영양 공급이나 여린 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뿌리를 살짝 올려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